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입니다. 이번에는 소포스 XDR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및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포스의 모든 제품들은 소포스 센트럴 포털이라는 관리 콘솔에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XDR 또한 소포스의 제품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센트럴 포털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소포스의 전 제품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콘솔 센트럴 포털입니다. 대다수의 XDR 기능은 왼쪽에 위협 분석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협 분석 센터에는 대시보드, 위협 그래프, 라이브 디스커버, 감지, 조사, 통합,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우선 대시보드는 위협 분석 센터의 시작 페이지로 각 기능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레코드부터 최근 감지, 가장 최근의 위협 그래프, 최근의 라이브 디스커버 쿼리, 그리고 최근에 예약된 쿼리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협 그래프에서는 어뢰와 같은 악성 공격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공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프로세스 또는 파일이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협 그래프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조사된 수많은 위협 그래프 중에 하나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협 그래프의 세부 페이지에서는 제일 먼저 요약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약에서는 감지된 머레어의 이름, 근본 원인, 관련된 가능한 데이터, 위치, 시기로 나누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지 이름에서는 감지된 머레어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에서는 감염이 시스템에 진입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가능한 데이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파일의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위치에서 머레어가 발견된 장치와 사용자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기에서는 언제 머레어가 감지되었는지 날짜,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제한된 다음 단계에서 해당 머레어가 발견된 장치에 대한 장치 격리, 장치 스캔, 라이브 디스커버 쿼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장치 격리는 해당 장치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장치를 격리해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격리를 하는 이유를 작성한 후 아래에 있는 격리를 누르면 해당 장치에 대한 격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선순위를 통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중요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해당 위협 그래프 조사의 조사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장치가 감염된 경로와 감염이 발생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그래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체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위에 있는 직접 경로 표시를 선택하면 위에서 봤던 근본 원인과 직접 연관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파일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세부 정보에는 해당 파일에 대한 파일 평판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평판은 파일에 알려진 평판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세부 정보 탭인 만큼 해당 파일이 저장된 경로, 위치, 이름, 프로세스 아이디, 실행자 등등 세부적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신 인텔리전스 요청을 누르시면 수분 후에 아래 인텔리전스 보고서가 생성되면서 해당 파일에 대한 추가 분석이 가능하며 최신 정보와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 요약에서는 파일의 신뢰도와 배포, 머신러닝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세부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급률은 소포스 랩스에서 파일을 확인한 빈도를 나타냅니다. 처음 표시된 시간과 마지막 표시된 시간은 소포스 랩스에서 처음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파일을 확인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있는 머신러닝 분석은 파일의 속성이나 코드가 어뢰와 비교했을 때 의심스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V 감지 옆에 있는 바이러스 토탈을 누르시면 해당 파일을 악성으로 표시한 보안 공급업체와 샌드박스에 대해서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머신러닝 분석에서는 소포스의 전체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속성은 해당 파일의 특성을 수백만 개의 알려진 분량 혹은 양호 파일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비교를 통해 해당 파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속성의 경우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검출된 파일마다 다르게 표시됩니다. 모든 속성 종류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도움말 위협분석센터의 프로세스 세부 정보에서 머신러닝 분석 안에 10가지 속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유사성도 마찬가지로 해당 파일을 수백만 개의 파일과 비교해서 파일 안의 코드가 양호한 파일에 가까운지 혹은 불량한 파일에 가까운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보여줍니다. 일치하는 불량 파일이 많을수록 의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파일 속성은 파일 자체에 대한 주요 정보, 제품, 파일 형식, 저작권, 이름, 파일 크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 분석은 인증서 세부 정보, PE 파일 섹션, PE 가져오기, PE 내보내기 섹션이 있습니다. 인증서 세부 정보에는 서명 확인, 서명일, 서명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PE 파일 섹션은 PE 파일이 있는 여러 가지 섹션 값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PE 파일 헤더 및 바디 값에 대한 정보를 나열해서 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PE 가져오기는 파일이 사용하는 DLL과 각 DLL을 확장하면 해당 DLL에서 가져오기가 되는 API를 표시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활동에 사용되는 DLL이나 암호 추출에 사용되는 AP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 내보내기는 해당 파일이 다른 파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코드를 표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PDF로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옆에 정리 및 차단은 장치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관련 파일이나 레지스트리 키 같은 것들을 차단 목록에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차단 항목에 추가하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장치가 해당 항목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등록된 차단 항목의 경우 전역 설정에 차단된 항목에서 차단 항목에 대한 이름, 해시값, 사용자,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단된 항목에 대해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표시를 눌러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성공적으로 제거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위협 그래프에서 표시된 파일이나 프로세스들의 세부 정보를 나열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통해 근본 원인과 비콘 아이콘을 알 수 있고요. 유형이나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표를 CSV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렌식 스냅샷으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디스커버에서는 소포스 센트럴에서 관리 중인 장치들의 위협의 징후를 확인하거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징후 확인이나 규정 준수 여부들에 대해서는 쿼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18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420개의 쿼리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19개의 범주 424개의 쿼리의 경우 제가 따로 추가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보통대로라면 18개의 범주 420개의 쿼리가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쿼리를 원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 쿼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디자이너 모드를 선택하면 범주나 쿼리 생성이 가능한데요. 새 쿼리나 범주를 생성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새 쿼리 만들기 혹은 새 범주 만들기를 통해서 생성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MS 그래프 API 얼러스의 경우 새로 생성한 범주로 4개의 쿼리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쿼리 오른쪽을 보면 엔드포인트 쿼리와 데이터 레이크 쿼리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쿼리의 경우 온라인인 장치에서 직접 쿼리를 통해 가져오는 방식으로 169개의 쿼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레이크의 쿼리의 경우 데이터 레이크라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된 장치의 데이터로 쿼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쿼리를 원하는 장치가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쿼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업로드를 원하시는 경우 전역 설정에서 데이터 레이크에 업로드 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쿼리들 중 두 가지를 꼽아서 테스트 실행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테스트할 쿼리는 프로세스 범주에 있는 소포스 PID 및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신뢰도에 대한 쿼리입니다. 해당 쿼리의 SQL 문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디자이너 모드로 설정하면 이렇게 SQL 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장치 선택기에서 원하시는 장치를 선택한 후 선택한 장치 목록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장비를 선택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쿼리 실행을 눌러주세요. 실행에 성공하게 되면 아래에 완료라고 뜨면서 실행된 시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쿼리에 대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결과는 오른쪽 위에 있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 파일로도 이렇게 다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할 쿼리는 규정 준수에 있는 섀도우 암호 파일에 대한 쿼리입니다. 해당 쿼리는 리눅스를 위한 쿼리문이기 때문에 리눅스 장치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장치 선택기에서 리눅스 장치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리눅스 장치를 선택 후 장치 목록 업데이트를 한 후에 쿼리 실행해 주세요. 쿼리 실행이 완료되면 아래에 진행률의 완료라고 뜨면서 마찬가지로 실행 시간,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이렇게 해당 리눅스 장치에 대한 쿼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테스트였고요. 지금까지 실행한 쿼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근 쿼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포스 PID 및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신뢰도와 섀도우 암호 파일 두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쿼리문에 대한 활동 내역 그리고 수정한 날짜 이러한 것들을